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쓰임과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복습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하기 전에 투부정사가 뭐였더라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형태가 바로 투부정사고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가 되면 그 투부정사는 동사의 뜻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동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쓰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udy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공부하다라는 뜻은 가지고 가지만 더 이상 동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용사가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형용사가 영어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a nice car 또는 new stories 같은 단어를 보면 멋진 차라는 뜻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야기들이란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ca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멋진이라는 nice가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야기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new, 새로운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은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어라는 이름이 잘 와닿지 않아서 사실 보어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보어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보충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보충하냐? 보어는 영어에서 주어를 보충하고 목적어를 보충합니다. 자, 보충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밑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I am tall.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tall이라는 형용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보어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살펴봅시다. This blanket makes me warm. 자, 그러면 이 담요가 주어져 만들어준다. 동사죠. 자, 누구를? 나를. 목적어네요. 자, 근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따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에 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크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하나,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문장에서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밀 때는 기본적인 뜻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ook to rea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나는 주어죠. 가지고 있다. 동사, 책을 목적어죠. 자,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목적어, 즉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다 책을. 자, 그런데 어떤 책을? 읽을 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밀 때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으니까 to read는 자연스럽게 읽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rea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밀 때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read는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I need a house to live in 이라는 문장을 보시면 나는 필요하다. 자, 뭐를 필요로 할까요? 집을 필요로 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집을 이라는 목적어, 즉 명사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to live는 살다라는 뜻이 명사를 꾸미니까 자연스럽게 살이라고 해석해주면 살 집을 필요로 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역시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의 예문처럼 전치사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 동사들을 따로 외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 만약에 I need a house to live 까지만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에서 전치사를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 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따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동사들은 뭐가 있는지 몇 개만 좀 살펴볼까요? 이런 동사들은 앞서 살펴봤던 live라든지 아니면 play. 그래서 play 같은 경우에도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라고 할 때는 play 다음에 명사를 바로 쓸 수 없고 with 같은 전치사를 넣어줘야 해요. 또 대표적인 동사는 talk가 있는데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 때도 talk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한 명사가 바로 올 수 없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써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예시로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라고 쓸 때는 talk 다음에 대상 명사가 바로 올 수 없고 누구누구에게니까 talk 다음에 to를 써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은 반드시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된다고 방금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쓸 때 조심해야 될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사 중에서 명사의 끝이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명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nothing, no one, nobody가 있겠죠. 이런 명사들을 수식할 때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따뜻한 마실 것을 원해 라는 문장을 영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원한다. 따뜻한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따뜻한 것.
자, 근데 어떤 것이냐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미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했으니까 마실 것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문장 틀렸다고 나와 있죠? 이 문장 왜 틀린 걸까요? 이 문장은 왜 틀린 거냐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 위치해 줘야 되는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멋진 차라고 하면 a nice car 이라고 해서 보통은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일반적인데요. something, someone, some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온다는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맞지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위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형용사, 그 다음 투부정사가 나와서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명사 중에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오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쓸 때도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잘 이해했는지 OX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나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나요? 네, 맞았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 수식은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했었나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밀 때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읽을 책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에 명사를 꾸며주는 쓰임으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도 한번 풀어볼게요. Tom has no friend to play. Tom has no friend to play.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play라는 동사도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live, live in, talk, talk about, talk to 처럼 play도 전치사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play는 이럴 때 어떤 전치사를 데리고 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Tom has no friend 하면 Tom은 친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일까요? to play with가 함께 가주네요. 그래서 to play with는 함께 놀 친구가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lay가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전치사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밀 때 쓰이면 기본적인 뜻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고 보통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전치사를 챙겨가야 되는 동사들 따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가 있었죠?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를 꾸밀 때 그 명사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라면 순서를 조심해 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오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순서로 온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복습 잘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더 듣고 싶은 문법 강의가 있다면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마지막 용법인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